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문학 277페이지에 현대수필 이태준의 화단이라는 작품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는 6번 보기인데요. 6번에 5줄까지는 아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전에서 가작품 할 때 이제 6번째 줄, 7번째 줄,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식. 부정적이죠?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 주제가 됩니다. 주제,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즉, 인간 중심주의적 자연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제 나와 있고요. 자,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은 화단입니다. 화단. 화단은 여러분 그냥 꽃밭이다. 이렇게 꽃화자에 밭단자 꽃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태준 작가는 1904년생인데요.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이 훨씬 넘겠죠. 121살, 2살 이렇게 되겠네요. 122살. 그런데 사망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분이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월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월북 작가죠.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 넘어가서 56년에 숙청을 당해서 죽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만은 확실치 않습니다. 월북 작가의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요. 월북이나 납북. 월북은 북한에 자발적으로 넘어간 사람, 납북은 북한으로 납치돼 간 사람인데요. 우리 군사 독재 정권에서 1988년까지 전두환 때까지 이런 작품들은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금지가 됐어요. 그 이후에 89년 이후에 이것이 이제 풀려서 해금이 되는데 금지가 풀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백석, 정지용 이런 작가들이 월북 작가입니다. 그래서 월북 작가의 작품은 출제가 잘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 평가원에서도 가 작품의 이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것과 달리 4번이나 출제가 됐죠. 각각 다른 작품이. 자, 두 작품은 현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두 작품은 수필입니다. 근데 화단이라는 작품이 200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1년 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2년 전이죠. 정확하게. 예. 출제 연도로 따지면 21년 전이죠. 그래서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능에 나온 것이 11년이니까 그것도 오래됐고요. 올해 25년이니까 이렇게 빼보면 14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화단이라는 작품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1년이네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한 개로 보기는 좀 그래서 출제 가능성 40%, 수필은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출제 가능성 40%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찰찰하신 노주인이, 찰찰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하다 이런 성격을 말합니다. 좀 선생님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세함. 노주인이 늙은 주인이죠. 조석으로 아침조 저녁석, 아침과 저녁으로 물을 준다, 걸음을 준다, 손아들을 데리고, 손아들은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그래서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 이러한 간호만으로 병들어가는 화단을 어찌하지 못하였다. 화단이 지금 병들고 있네요.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공을 들였는데 화단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수국은 이제 꽃이죠. 옥잠화. 이제 요거는 이제 꽃이니까 식물 정도
적어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단에 심어둔 이제 꽃이죠. 넓은 잎사귀가 모두 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식물이 시들어 간다는 얘기죠. 병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불에 댄 것처럼 부풀리며 말라들었다. 자, 지금 가뭄이 든 것 같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화단이 이제 꽃이 죽어가는 거죠. 화단이 병들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는 말 이렇습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빗물은 자연이죠. 그리고 수돗물은 인공적이잖아요. 근데 빗물을 줬더니, 아니지, 수돗물을 줬더니 회생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 빗물은 자연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물을 주고 날 때마다, 자, 이 물은 수돗물이겠죠. 화단에서 어정거릴 때, 서성거릴 때마다 노인은 섭섭해하였다. 비가 왔다. 그러면 이건 자연의 물이 되겠죠. 소나기라도 한 줄 쏟았었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롭게, 순조로는 순조롭게 내려 화단마다 맑은 물이 가득 고였다. 노인은 비가 갠 화단 앞을 거니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렸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하늘은 하늘의 북한 평북 방언입니다. 억만장생이 다 비를 맞아야. 그러니까 억조, 굉장히 큰 숫자죠. 숫자가 굉장히 큰 것을 말하잖아요. 창생은 세상에 많은 생명을 말합니다. 많은 생명. 근데 이때 백성이란 뜻보다는 생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늘물, 즉 자연이어야 살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는 물을 줘도 소생을 못 시키는데 하늘에 비가 내려서 이제 화단이 살았다는 얘기네요. 자, 만지기만 하면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풀잎사귀들이 기적과 같이 소생하였다. 소생이란 단어는 다시 소자에 살 생자니까 다시 살아났다.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잎들이 시꺼멓게 약이 오르고 회생했다. 그 다음에 움츠러들었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탐스럽게 열렸다. 직유법 사용되었고요. 플러스 되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들어 가던 꽃들이 다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비가 내린 거죠. 자연이 소생시킨 겁니다.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며 잎사귀마다 들여도 어루만졌다. 되게 화단을 정성껏 가꾸는 노인입니다. 원래 서화는 이제 붓글씨죠. 글씨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어른입니다. 노주인은 화초를 끔찍이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러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다 손이 갔고, 공이 노력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다. 네, 대꾸법이 쓰였네요. 그 중에서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태를 두르고 격까지 색까지 자르기도 하고 휘어붙이기도 하고 4층 나무도 되고 5층 나무도 된 나무가 있다. 자, 이거는 자연을 억지로 인간의 보기에 좋도록 도구화 시킨 거니까 되게 부정적인 겁니다. 되게 자연을 대상화한 것이죠. 대상화하였습니다. 대상화한 도구적으로 상품 가치로 본 겁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분재예요. 분재. 소나무 작은 화분이 있죠. 근데 이게 철사줄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메었죠. 이렇게 철사로 메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 보니까 소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다. 장미는 홍해문 같이, 홍해문은 여러분 홍해가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무지개. 무지개처럼 문을 만들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 부정적이죠. 복숭아나무는 무슨 비법과 방법 이렇게 보면 되죠. 비법과 방법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자가 한 약 30.3cm입니다. 그때는 어린 나무에 열매가 도닥도닥 맺혔다. 30cm도 안 되는 나무가 열매가 맺혔죠. 노인은 안손님들까지, 이때 안손님은 여자 손님을 말합니다. 여자 손님들까지 사랑마당으로, 사랑은 사랑방이라고 해서 손님이 거처하는 방을 말하고요. 이것을 구경시켰다. 구경하는 사람마다 희한했다. 자, 이거를 인위적인, 인공적인 모습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화자이면서 필자가 됩니다. 화자이자 동시에 작가이죠. 수필이기 때문에 노주인의 제공이란 단어는 제주로 인한 솜씨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치하하지, 칭찬하지 못한 것을 서운한 일이라 생각한다. 칭찬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4층 나무, 5층 나무, 굉장히 인공적으로 엽기적으로 만들었죠.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괴물이 있어서 사람을 팔 다리를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성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평 구석의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지혜는 한 번 살피는 지혜라는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살피는 지혜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음성상징어 사용되었고요. 성큼 그다음에 음상이라 쓰겠습니다. 봉숭아라고 하죠. 한떨기, 얘는 긍정적입니다. 자, 여기서 쌤이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때 봉선화 한떨기는 자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억지로 만든 석류나무, 그 다음에 장미, 복숭아 나무는 인공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조가 있습니다. 아까 빗물과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조가 됐던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색연필로 표시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무럭무럭 넘치는 기운에, 무럭무럭도 음성 상징어가 되겠죠.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고 철사에 묶이고 채반처럼, 여러분 채반은 쌤이 오른쪽에 그림 가져왔는데 이게 채반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셨죠. 보통 여기다가 음식 같은 거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엮어서 만든 쟁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반, 약간 소쿠리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쿠리하고 비슷한 채반 모양처럼 직유법 사용했고요. 뒤틀려 있다, 세모죠. 인공적인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괴로운 꼴이고 불구이고 기형이고 재변이라 안 할 수 없다니까 이중부정은 할 수밖에 없다가 되겠죠. 재변은 재앙으로 인한 변고라는 뜻입니다. 노인도 부정적이죠. 이렇게 담아 보니까 노인은 인공적인 걸 추구하니까 푸른 채반에 푸른 바로 색채어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붉은, 그래서 또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동그라미 무딘 눈으로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 부정적이죠. 즐길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불쾌를 느낄 뿐이다. 자연은 신이다. 이름 없는 한 폭의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니까 이중부정은 강한 거죠. 신의 창조다 모두. 신의 작품만으로 우리 인간의 손 부정적이죠. 인공이죠. 인공. 되지 않으면 안 될, 그죠? 그런 졸작이라는 단어는 바로
솜씨가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작품이란 뜻이에요. 보잘것없다가 한 단어입니다. 작품, 그런 미완품이 있을까 하는 거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평서문으로 바꿨죠. 이것은 생각만 해도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창조하거나 개작할 재주는 없다 하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바로 이 노주인이 인공적으로 화단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하였다. 우리 보기에 나와 있었던 인간을 위한 대상으로 자연을 대하는 인식에 대한 경계죠. 그래서 주제 다시 한번 써보면요. 바로 자연을 인위적인 태도로 대하는 인식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체로 쉬웠죠. 어떤 노주인이 억지로 비틀리고 뒤틀리고 깎고 자르고 엮어서 휘고 자르는 그런 인위적인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을 비판한 작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